추측했는데 틀린다고 뭐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별건 아니고 그러니까 미샤가 페나콘이 처음 왔을 때도 제일 처음 만났던 게 미샤고 꿈색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만났던 게 미샤고 그리고 그 뭐냐 그 이상한 괴물 있잖아 눈 존내 많이 달린 걔랑도 연관이 되게 깊은 것 같고 여기 왔을 때도 미샤가 있었고 아 맞아 쿨쿨이 그래서 그냥 되게 뭐라 해야 돼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 그래서 뭔가 좀 흑막이 쟤가 아닌가 그 꿈의 주인의 본체 뭐 그런 게 사실 쟤가 아닐까 그냥 그런 의심? 단번에 맞췄잖아. 이상하네요. 여긴 호텔과 완전히 다른데도 꼭 와본 것 같아요. 단순 벨보이라서라기에는 너무 이상한 일에 얘랑 자주 엮여서 그래서 뭔가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 제 기억대로라면 이 복도를 따라 쭉 가면 따뜻한 벽난로가 있어요. 거기서 시계소년과 함께 불을 쬐며 장작 타는 소리를 종종 들었죠. 그리고 맞은편 방은 장난감 방이에요. 전 상자에 담긴 장난감을 전부 펼쳐놓고 그들에게 이야기 만들어주는 걸 좋아했죠. 잠깐 뭐라고? 이상하네요. 여긴 호텔과 완전히 다른데도 꼭 와본 것 같아요. 게다가 한동안 살았던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제 기억대로라면 이 복도를 따라 쭉 가면 따뜻한 벽난로가 있어요. 거기서 시계소년과 함께 불을 쬐며 장작 타는 소리를 종종 들었죠. 어라? 그런데 전 꿈이 흐르는 암초에서 자라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여긴 대체... 일종의 기억상실 현상인 것 같아. 걱정 마, 미샤. 누구든 과거를 잊어버리곤 하니까. 하지만 그건 사라진 게 아니라 깊숙한 기억 속에 잠들어 있을 뿐이야. 다시 말해, 그걸 되찾을 수 있다는 뜻이지. 익숙한 느낌이 든다고 했으니 방을 둘러보면서 기억이 좀 더 떠오르는지 볼까? 네,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두 개의 방을 둘러보도록 해요. 여기 저번에 왔던 데인데? 방에서 어렴풋한 소리가 들려요. 종이새라면 제 친한 친구의 이름이에요. 너 종이새랑도 친구야? 네, 종이새, 시계소년, 거울아가씨는 모두 나침반호의 선원이에요. 종이새는 한 마리가 아니라 대가족이고 똑같이 생긴 형제자매가 아주 많아요. 그들은 거울아가씨의 지시에 따라 선상의 일을 책임지는 최고의 선원이죠. 선원? 종이새한테 그런 설정이 있었나? 미샤, 나침반호에 관해 더 이야기해 줄래? 나침반호는 신대륙으로 향하는 배예요. 시계소년과 동료들은 그 배를 타고 짙은 안개를 헤치며 바다 깊은 곳으로 향해요. 그리고 시계소년은 위험이 닥칠 때마다 나침반을 조작해 모두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죠. 그리고 지금 얘 말 들으면서 또 생각난 건데 꿈세계 초반에 여기 막 엄청 헤맬 때 글자 엄청 뜨면서 할아버지 찾던 애 있었잖아 그게 얘인 것 같기도 하고 목소리가 되게 비슷한데?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 그런데 페나코니 애니메이션을 보면 시계소년과 동료들은 한 번도 좋은 꿈 마을을 벗어난 적이 없지 않나? 듣고 보니 그런데요. 정말 이상해요. 제 기억 속 시계소년은 분명 신대륙에 도착했거든요. 아무래도 시계소년에게 우리가 모르는 과거가 있는 것 같네. 그러고 보니 시계소년은 어디로 간 거지? 좋은 꿈 마을을 수호하러 갔나? 그래 이런 거
말이라. 우린 그가 시계공이라는 걸 알잖아. 근데 그는 누구랑 대화하는 걸까? 미샤, 혹시 뭐 알고 있어? 죄송하지만 시계공에 관한 일은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미하일은 뭔가 떠오른 거야? 미하일은 아, 할아버지 성함이에요. 할아버지? 뭐야, 설마 네가 시계공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시계공에게 후손이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흔한 이름이니 우연히 맞아떨어진 걸지도 몰라. 미샤, 그 미하일 할아버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네, 그럼요. 미아의 할아버지는 항해사예요. 그 어떤 신비한 해역이든 위험한 폭풍우든 할아버지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었죠. 할아버지는 항상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셨어요.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싫어했어요. 아직 젊은데 꼭 늙은이 취급받는 것 같다고 했죠. 미하일이란 이름은 할아버지의 부모님인 위대한 바다 여행자 미아리와 일리스에게 물려받은 이름이에요. 할아버지는 돌아오실 때마다 제게 항해 일지를 보여주며 바다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줬어요. 제 꿈은 그분과 같은 모험가가 되는 거였죠. 확실히 시계공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 정말 그냥 동명이인인 걸까? 그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셔? 새로운 여정을 떠났어요. 얼굴을 못 뵌 지도 오래됐죠.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전에 뭐지? 네가 앞쪽에 으리으리한 분수가 있다고 했어. 봐, 바로 여기야. 고여있는 물은 마치 보석처럼 돛을 올리고 항해를 떠나는 모든 이들의 꿈에 박혀있다. 정처 없이 표류하는 날마다 파도 아래의 빛을 바라보면 또다시 이곳으로 너희 곁으로 돌아오는 듯 하구나. 미샤, 또 뭔가 떠오른 거야? 이건 할아버지가 항해일지에 쓴 구절이에요. 항해에는 수많은 위험이 따르지만 오후에 갑판 위에 서서 반짝이는 수면을 바라볼 때면 현관의 분수가 떠오른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만큼은 가족이 곁에 있는 것 같아서 바다 위의 나날이 아무리 힘들어도 고되지 않다고 하셨죠. 어떤 감정인지 나도 알 것 같아. 늙은이 같은 소리 하지 마. 늙은 게 아니라 공감돼서 쉬어본 것 뿐이라고. 고향을 떠난 모험가라면 누구든 저마다 마음속에 이런 분수를 가지고 있을 거야. 바다 저편은 미지로 가득하겠지만 현관의 분수가 나침반이 되어 할아버지를 그리운 가족의 곁으로 인도하겠지. 맞아요. 미아의 할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 저희는 분수에 나침반호를 띄우기도 했어요. 제가 만든 장난감배 말이에요. 그때 전 언제쯤이면 할아버지처럼 모험을 떠날 수 있냐고 물었어요. 미아의 할아버지는 웃으며 저더러 아직 너무 어리다고 했죠. 미하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계공이 아니라 진짜 항해사인가 봐. 계속 저렇게 부정하는 거 보니까 뭔가 그런 것 같아. 미샤의 말대로라면 꿈방울 속 풍경은 미샤의 어린 시절 기억일 테고. 하지만 아니면 아닌 건데 틀리지 않는 게 너무 너무 강조하는데? 많아.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미샤는 페나코니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해양 행성에서 태어나 평범한 날을 보내는 아이여야 해. 혹시 기후일 수도 있을까? 바다가 기억의 영역을 뜻하는 걸지도 몰라. 오, 죄송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기억이 분수처럼 마구 솟구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가보면 더 많은 기억이 떠오를지도 몰라요. 대체 뭘까? 대체 할아버지의 고통을 나누고 싶어요. 중요한 건가요?
여기선 앞으로 가야겠지? 아니요, 왼쪽 길로 가야 해요. 길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쪽이 맞아요. 이 복도가 기억나요. 이 앞이 미아이 할아버지의 서재예요. 할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뵌 장소기도 하죠. 뭐야. 깜짝이야. 이 방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 시계소년 여기 있었구나. 그러고 보니 우리가 처음 만난 곳도 이 방이었는데. 벽을 빼곡히 채운 서적이 항해선 미아일 씨가 남긴 일지야? 미아이 할아버지는 항해를 마치고 돌아오실 때마다 서재 책장에 항해 일지를 꽂아뒀어요. 이건 세계 곳곳을 탐사하고 남긴 기록이에요. 할아버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저 분수 같다고 했어요. 언제부턴가 바닷물이 사람들의 터전을 조금씩 덮치고 있다고 했죠. 사람들의 안전한 터전을 위해 미아이 할아버지는 끝없이 항해를 떠나 바닷물의 근원을 찾아야 했어요. 그날도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서재로 절 불러 항해를 떠나야 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전 할아버지의 표정이 진지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빠도 마지막 항해를 떠나기 전 똑같은 표정을 짓고 계셨거든요. 저도 데려가달라고 애원했지만 할아버지는 제 모험은 이곳에 없으니 문 밖의 소리를 기다리며 얌전히 집에 있으라고 하셨죠. 무슨 소리? 미아이 할아버지는 하늘의 더 넓은 바다, 바로 별바다가 있다고 했어요. 그곳에 먼 여정을 떠나고 싶어하는 아이를 태우고 끝없이 별바다를 오가는 열차가 있다고 했죠. 할아버지는 열차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절 부탁할 거라고 했어요. 그때가 되면 제가 꿈에 그리던 여행이 시작될 거라고 덧붙이셨죠. 열차? 설마 바로 은하열차예요. 아, 이제 생각났어요. 미아이 할아버지 맞네. 친구는 무명객 일행이에요. 그들은 별이 일으킨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세계에 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자신의 회중시계를 제게 줬어요. 그건 미아이 할아버지의 보물이자 모든 항해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물건이었죠. 할아버지는 앞으로 역경이 닥칠 테지만 이 회중시계의 바늘이 길을 알려줄 거라고 했어요. 제가 발걸음을 멈추지만 않으면 언젠간 반드시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리고 그때 방 저편에서 열차 경적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맞아, 미샤. 그래서 우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따라갔어. 그렇지? 응, 그때 갔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꿈 건축 퍼즐이지? 우리 보고 출구로 바꾸라는 건가? 그런데 이제 마지막 퍼즐을 어디서 찾는담? 기억나? 실수로 이곳에 들어왔을 때 신비한 조각을 얻었잖아. 그랬나? 모양이 딱 맞을 것 같아. 이 조각도 미샤와 관련이 있었구나. 이제 진실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 얼른 출구 너머로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보자. 아, 아니 한 번 와본 건 알았는데 그 저 퍼즐 조각을 주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서. 도착했어요. 여기가 바로 제 시계방이에요. 항해를 떠난 미아이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동안 월드 아저씨는 제게 놀이방이자 비밀 아지트인 작업실을 만들어줬어요. 전 여기서 태엽과 톱니바퀴 수리법을 배웠어요. 정밀한 기계를 좋아했거든요. 나침반호 선장인 저는 동료인 시계소년 거울 아가씨와 함께 꿈에서 신대륙을 찾았어요. 전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꿈방울 속의 건물이
어릴 적 네 집인 거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하겠죠. 이 꿈방울이 제 집이에요. 아무래도 모든 게 기억난 모양이네. 잠깐! 나만 이해 못한 것 같은 이 소외감은 대체 뭔데? 나도 이해 잘 안 가. 나도. 마치 세븐스? 전에 얘가 자신에게만 보이는 시계 소년이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 당연하지. 지금 곁에 있는 시계 소년이잖아. 근데 꿈이 흐르는 암초에선 모두의 눈에 보이지 않았나? 웰트 아저씨는 인사까지 했는걸? 은하열차 일행은 전부 동심을 가지고 있나 봐. 답은 바로 은하열차야. 얘의 경험에 따르면 반디 씨와 아키론 씨의 눈엔 이 시계 소년이 안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리고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꿈이 흐르는 암초에서 열차팀 이외의 다른 사람은 시계 소년과 이야기한 적이 없어. 특정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밈 생명체라니 꼭 누군가 무명객에게 남긴 밀서 같지 않아? 하지만 미샤한테도 시계 소년이 보이잖아.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온 친한 동료라지만 미샤는 개척의 길을 걸은 적이 없는걸. 그게 비밀의 핵심이야, 마치 세븐스. 다시 기억을 떠올려봐. 시계 소년뿐만 아니라 열차팀 이외의 누군가가 미샤와 이야기하는 걸 본 적 있어? 그게 답이에요, 마치 세븐스 씨. 이 꿈방울은 제가 탄생한 곳이고 전 기억의 영역 민과 같은 꿈속 사람이죠. 원래대로라면 꿈방울 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려야 했지만 현실과 기억이 겹치면서 저도 모르게 시계소년과 이곳을 벗어났나 봐요. 이상하게 의심해서 미안.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시계공이 남긴 꿈방울이 텅 비어있던 건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용이 제멋대로 떠나서 그런 거였어? 네가 들은 경적 소리는 페나코니에 도착한 열차에서 나는 소리였고? 그렇게 볼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이면에 더 기나긴 이야기가 존재할 거야. 사건의 경위와 풀리지 않는 의문은 본인에게 직접 듣는 편이 좋겠지. 네 이름부터 시작하는 게 어때? 널 미샤라고 불러야 할까? 아니면 저를 도와 이 기나긴 여정을 되찾아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다시 제 소개를 할게요. 전 프레츠 스미르 은하계 루샤카 행성 출신이자 항해사 미하엘과 샤르의 양자예요. 두 분은 제게 두 분의 희망과 소원이 담긴 이름이라는 보물을 주셨죠. 레그워크 샤르 미하엘, 줄여서 미샤예요. 누구에게나 익숙한 이름인 시계공으로 불러주셔도 괜찮아요. 네가 시계공 본인인 거야? 아쉽게도 모두가 동경하던 좋은 꿈 거물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전 그분 인생의 축소판일 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와 동행한 이 아이는 어린 시절 그의 좋은 꿈 속 철부지 주인공이야. 시계소년의 좋은 친구이자 젊은 도제, 미래의 열차 정비사인 동시에 그의 일생의 개척의 시작점이기도 하지. 인생이란 여정의 끝자락에서 난 소중하게 여겨온 불씨를 와. 가장 깊은 꿈속에 남겨두고 후대 무명객들에게 맡길 생각이었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아이가 멋대로 꿈방울에서 나간 걸로 모자라 사명을 완전히 잊고 말았지. 우스운 모습을 보여 미안하군. 태어날 때부터 개척을 원해서 그랬던 게 아닐까요? 미샤도 안내자의 사명을 잊지 않았기에 자신을 호텔 벨보이로 착각하고 이 친구가 꿈에 처음 들어온 순간 그 앞에 나타났던 것 같아요. 혼수 상태의 이 친구를 여기로 데려온 것도 그 아이일 테죠. 어쩌면 저희는 처음부터 시계공의 유산과 스쳤던 거 아닐까요? 나더러 평생 빙빙 돌다가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얘기하던 못난 친구가 하나 있었지. 그건 아마
모든 무명객이 거쳐가는 단계인 듯해. 하지만 너희는 끝내 날 찾아냈지. 어찌됐든 너희가 이곳을 찾아왔다는 건 시계공의 유산이 뭔지 궁금하다는 뜻일까. 내 사냥개에게 스텔라론과 거물의 부에 대해서는 이미 들었으리라 믿네. 우선 사과부터 하지. 스텔라론 이야기는 사실이지만 미하일의 부는 떠도는 헛소문일 뿐이야. 어릴 적 나는 고향을 떠나 개척의 여정을 시작했네. 그렇게 곳곳을 누비다 결국 아스타나에 정착한 후 친구와 함께 태초의 페나코니를 세우고 페나코니의 미래를 위해 지금껏 노력했지. 난 평생 앞만 보고 달리며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부수기 위해 노력해왔네. 하지만 결국 내 인생에도 끝이 찾아왔어. 내 몸은 쇠약해졌고 누군가에게 맡길 만한 재산이랄 것도 없었지. 이 너덜너덜해진 열차에 유산이라고 할 만한 물건은 여전히 엔진실에서 타오르고 있는 그것뿐이지 않을까 싶군. 페나코니가 어떤 상황인진 잘 알고 있으리라 믿네. 물론 나 역시 누군가 이 세계를 원래대로 되돌려주길 바라고 있어. 하지만 그 결정은 너희가 직접 내려야 하지. 개척의 길은 타인이 일궈내는 것이 아니니 말일세. 그러니 너희에게 줄 것은 이야기와 2개의 선물뿐이라네. 내 회중시계를 주지. 나와 기나긴 여정을 함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가 계속 나아가도록 인도해. 이렇게 많은 위대한 이들과 지금에 이르게 해준 시계라네. 그리고 내 모자도 그 항법사가 내 머리에 이 모자를 씌워준 후 난 개척의 여정이 영원하리란 비현실적인 생각을 갖게 됐지. 이제 너희가 선택할 차례군. 결정을 내렸다면 저 문을 열고 한 노인의 기나긴 꿈으로 향하게. 그럼 난 이 시간의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지. 자, 이제 결정을 내릴 시간이야. 뭐, 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지만 이 있어요 하면은 다른 방향으로 가나? 너도 참 이런 상황에서도 농담이 나와. 그럴 건 왜 물어봤어? 왔는데 전진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겠어? 이렇게 되면 투표 결과는 2대 1이네. 어차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꿈의 종착지로 가서 미하일 씨에게 우리의 결정을 전해주자. 갈 건데 갈 거였는데 왜 물어봤냐고. 물어보지나 말고 그냥 가자고 하든가. 할아버지, 어디 가는 거예요? 누군가 루샤카를 구해야 하는데 어찌 나라고 안 되겠느냐, 미샤. 가지 마세요. 네? 아니면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내가 없더라도 넌 어떻게 나가야 할지 알게다. 용감한 미샤 선장 나츠마노가 기다리고 있네. 넌 언제나 나보다 더 대단한 모험가가 되고 싶어 했잖니. 봐, 열차에 오르고 네 여정을 시작하도록 해. 미하일, 어디가? 아문센? 와. 관람칸에 가서 바닥 좀 닦으려고요. 사장님과 약속했거든요. 잠깐, 먼저 대답해. 이 시계 네가 수리했어? 맞아요. 시계줄은 끊어졌고 휴매는 망가지고 눈금도 거의 지워져 있었는데 대체 어떻게 고친 거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계를 고칠 수 있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아, 시계바늘. 아문센 씨, 바늘은 멀쩡해서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앞으로 넌 나와 함께 일하도록 해. 차장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항상 열차에 손대고 싶어 했잖아. 오늘부터 넌 이 열차의 정비사야. 하지만 제가 고칠 줄 아는 건 시계뿐인거려. 걱정 마.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을 테니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가르쳐 줄게. 레고크, 어디가? 다음 역으로 출발해야 해. 난 안 갈 거야. 라자리나 티어난과 함께 아스다나에 남으려고. 아, 여길 보니 고향 생각이 난 거야? 아스다나는 작은 승리를 거둔 것뿐이야. 진정한 자유를 얻기까진 아직 갈 길이 멀지. 한우누에겐 우리가 필요해. 걱정 마. 모든 여정이 별의 바다로 향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열차를 떠난다 해도 우리의 개척은 끝나지 않을 거야. 괜찮아. 너희를 붙잡아둘 수 없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어. 걱정하지 말고 가봐, 친구. 이것도 챙기고. 이건 아문센 씨의 모자? 아, 이걸 왜... 아문센 씨는 떠나기 전에 이 모자를 최고의 제자에게 주시겠다고 했어. 아무래도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잘 가, 레구어크. 티어난과 라자리나를 잘 부탁해. 우리에게 편지 쓰는 것도 잊지 말고. 시계공, 어디 가는 거예요? 응, 미카. 걱정 마, 미카. 잠시 먼 여정을 떠나는 것뿐이니. 페나코니의 전임 무명객이 한 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 우주 개척 전선에 가야 한다면 그게 내가 아닐 이유도 없지 않은가. 저희에게 당신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티어난이 어떻게 됐는지 잊었어요? 은하는 예전과 달리 위험천만하다고요. 당신마저 잃으면 페나코니는 어떡해요? 우리가 활로를 찾지 못한다면 페나코니는 또 어떻게 되겠나. 티어난, 내가 어떻게 그를 잊을 수 있겠어. 잠 못 이루는 밤마다 난 나 자신에게 당시 왜 그와 함께 가지 않았는지 묻고 또 물었네. 무명객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 법이지. 걱정 마, 미카. 전에 하던 일을 이어하는 것뿐이니 안심하고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라고. 하지만 만에 하나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차기 시계공은 내게 맡기마. 이봐, 어디가? 오, 자네구먼. 내 질문에 대답이나 해. 뭘 할 생각이지? 긴장 풀게, 갤러가. 그저 기막힌 생각이 떠오른 것뿐이니 한번 들어보겠나? 됐네, 됐어. 그 기막힌 생각이 스스로 불구덩이에 뛰어들겠다는 계획 아닌가? 친구, 기분 나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페나코니 당년의 영웅 중 이제 남은 건 자네뿐이라고. 자네가 죽으면 스텔라론의 비밀도 두 번 다시 빛을 볼 수 없을 거네. 그렇지. 페나코니에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아스타나 밖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네. 시계공의 유산을 빌미로 성대한 축제를 여세나 은하 전역에 초대장을 뿌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지. 가족과 함께 자폭하겠다는 건가? 우리에겐 자네가 있잖아. 아주 어려운 일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어디 쉬운 일이 하나라도 있었던가. 참, 어떤 방법을 쓰든 이것만큼은 명심하게. 반드시 은하열차에 초대장을 보내야 해. 미샤, 어디가? 시계소년, 날 꿈이 흐르는 남초로 데려다주게. 어젯밤 아주 긴 꿈을 꿨네. 꿈에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이 나왔지. 그 꿈을 기록하고 싶네. 뭘 위해서 기록하고 싶은데? 모든 걸 잊지 않기 위해서지. 시계소년, 네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억하는가? 당연하지. 전에 얘기해줬잖아. 어릴 적 시계방에 살던 너에게
그래. 하지만 내게 말하지 않은 게 있지. 그 이야기 뒤에는 재밌는 오해가 하나 있네. 어릴 적 내겐 특별한 회중 시계가 있었지. 그 시계는 할아버지와 함께 항해하며 모험이 펼쳐질 때마다 방향을 인도해 줬어. 그런 회중 시계가 갖고 싶다고 생각했더니 꿈에 네가 나왔지. 맞아. 우린 밤마다 나침반호에 올라 돛을 올리고 항해를 시작했지. 하지만 알고 있는가? 할아버지에게 그걸 봤던 그날 난 문득 깨달았다네. 그건 회중시계가 아니라 나침반이었네. 그러니 네 이름은 나침반 소년이고 시계공은 곧 운명객일 테지. 꿈이 흐르는 암초에 도착했어. 이런 식으로 된다고? 시계 소년, 난 어디도 가지 않을 거야. 와. 이미 먼 길을 걸어왔으니 이제 좀 쉬어야겠어. 그럼 푹 쉬고 다시 출발할까? 아니, 난 여기 남아있다가 끝을 맞이할래. 끝이라고? 미샤,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그랬잖아. 개척의 여정은 영원할 거라고. 그래, 내가 그랬었지. 이제 네가 너만의 다음 역을 결정하도록 해. 나만의 다음 역? 그게 어딘데? 난 처음부터 줄곧 너만 따라다녔잖아. 미샤, 왜 그래? 너 오늘 진짜 이상해. 기분이 안 좋은 거라면 평소처럼 시계 트릭을 써보자. 그거 평소에도 쓰는구나. 괜찮아.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니까. 시계 트릭이라. 하긴 이 꿈속에선 시계 트릭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지. 그렇다면 시계 트릭이 뭔지 알아? 뭔지 아냐고? 잘 모르겠어. 누구든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주저할 때가 있어. 그런 상황은 꿈세계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벌어지지. 하지만 겁먹지 않아도 돼. 막막함을 느끼다가도 사람들은 어느 순간 마음을 먹고 위대한 결정을 내리곤 하니까. 그게 냉정함이든 기쁨이든 분노든 슬픔이든 그들에게 필요한 건 작은 추진력일 뿐이야. 그러면 발걸음을 내딛고 나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돼. 그 작은 힘을 내게 줄 테니 더 많은 이들에게 그 힘을 전해줘. 그 힘이 바로 개척의 의지인 시계 트릭이야. 전혀 그렇게 사용되지 않던데. 전혀 그렇게 사용되고 있지 않던데. 시계바늘은 쉴 새 없이 돌아가지. 인간의 혼란, 번뇌, 나약함이 끝나지 않듯이. 하지만 사람은 결국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네 시계바늘이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내 여정은 여기서 끝일세. 앞으로는 네가 걸어가야 할 길이지. 개척이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따라 더
더 멀리 나아가는 거죠. 미하일 씨의 꿈속 페나코니는 질서에 속하지 않아요. 오. 아니 그 능력이 딱 여기서 열렸어야지. 아 씨발. 이미 볼 만큼 다 봐가지고 감동이 좀 떨어진 느낌이라 존나 아쉽다. 이게 딱 여기서 열렸으면 얼마나 좋아. 에이언즈가 페나코니를 바라보다니 개척의 계승이 공명을 일으킨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단결이 에이언즈를 감동시키기라도 한 걸까요? 아 원래 여기서 열려요? 근데 바뀐 거구나. 아 다른 가능성도 있어요. 어쩌면 그분도 페나코니 미래가 누구에게 달렸는지 궁금해서 세상을 떠난 에이언즈를 대신해 보러 온 게 아닐까요? 뉴비들 신캐랑 같이 쓰라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씨 아니면 보급형 그 뭐야 그런 버퍼를 좀 만들어서 저거 뉴비들한테 나눠주든가. 그렇다면 페나코니의 꿈의 주인과 107,336명의 참나무 가문을 대표해 여러분을 정식으로 초대할게요. 저 씨발 새끼 저거. 페나코니 극장으로 가서 곧 열릴 조화의 축제에 참가해 주시죠. 물론 여러분은 관객석이 아닌 무대에 오르셔야 해요. 스텔라론, 페나코니, 더 나아가 은하 전역의 미래에 관한 일이니만큼 공평하게 처리해 봅시다. 아키비리의 길을 믿으신다면 그분의 용기와 각오를 보여주시죠. 진짜 존내 맘에 안 들어 씨발. 실현이 지금 열렸네? 그러니까 우리더러 조화의 축제에 와서 실력을 겨뤄보라는 거지? 그런 것 같아. 뭐야 진짜! 악당이 언제쯤 덮쳐올까 긴장하고 있는데 공평을 운운하다니! 우리는 전혀 안중에도 없었던 거 아니야? 진짜 숨도 못 쉬게 패버리자. 아무래도 썬데이 씨는 자신의 이상을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아. 진심으로 우리에게 질서의 오름을 증명하고 싶은 거겠지. 조금 전 썬데이 씨에게서 강렬한 신념과 지배욕을 느꼈어. 대결에서 정정당당하게 이기지 못한다면 그도 자신을 설득하지 못할 거야. 설득할 필요 없이 죽여버리면 돼 그냥. 그러니 썬데이 씨는 앞으로의 대결에서 전력을 다해 싸울 테지. 네 말이 맞아. 우리는 파멸의 절멸대군도 처치한 몸이잖아. 질서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지. 페나코니 개척의 미래뿐만 아니라 미하일 씨처럼 먼저 간 사람들의 수건을 위해서라도 은하열차가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어. 우리가 바통을 넘겨받은 이상 그들의 의지를 저버릴 수 없지. 하지만 그건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계획은 하루아침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축제의 별이 수백 년간 길러낸 거대한 의식이 자리 잡고 있죠. 꿈세계에 오고 싶다는 갈망, 깊이 잠들고 싶다는 나태함, 그리고 도피와 포기. 은연중에 생겨난 사람들의 감정이 질서의 좋은 꿈이 탄생하는 요람이 된 거예요. 한 세계의 의지를 이용해 에이언즈의 강림을 기원한다라. 이 대결은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에요. 페나코니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여러 번만 싸우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랑 같이 안 가려고? 아무래도 반디 씨는 다른 전장으로 간다는 것 같아. 그렇지? 네. 출발하기 전 운명의 노예는 제게 이번 여정에서 잊을 수 없는 수학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써낸 각본은 몇 줄에 불과했지만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죠. 제가 꿈의 땅에서 3번의 죽음을 겪게 될 거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세 번의 죽음? 그냥 비유한 거겠지. 첫 번째는 죽음만큼 괴로운 고통이었어. 내가 깊은 잠에 날개 칼날에 관통되고 나서야 뒷이야기가 만들어졌지. 각본은 언제나 정확하지만 페이지를 넘겨야만 그 형태를 알 수 있어. 이제 두 번째 죽음의 뜻을 알아챘으니 그걸 실행에 옮겨볼까 해.
모든 게 순조롭다면 너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이 대결에서 이겨야만 페나코니에도 미래가 있을 거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세 번째이자 마지막 죽음이 가장 비참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겠지. 가장 비참한 형태라면... 진짜 죽음이야. 페나코니의 모든 사람이 질서의 좋은 꿈에 영원히 빠지고 말겠지. 그건 어떻게든 피해야 할 미래예요. 반디 씨, 그럼 각오는 되어 있어? 네, 각오가 없었다면 이곳에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은하열차를 도와준다니 또 한 번 진심으로 고마워. 꼭 현실에서 다시 만나자. 네, 이만 가볼게요. 부디 개척의 여정이 영원하기를. 꿈에서 난 초토화된 땅을 봤다. 다들 준비됐니? 땅에서 돋아난 새싹. 이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피어나 내게 속삭였다. 와우. 생명을 불태워 가장 찬란한 빛을 내지. 깨어난 현실에서 다시 만나게. 와. 오. 오호. 오늘이 지나면 은하 역사에서 예페라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영원한 불길의 관저가 그 자리를 대신할 거야. 그리고 머지않아 초대장 한 통을 받게 되겠지. 그곳이 네 다음 목적지가 될 거야. 꿈의 땅 페나코니. 어제 봤던 장면이네. 그곳에서 네가 원하던 답 또는 해방을 찾길. 그 세 번의 죽음을 말하는 거야? 은낭한테 들었어. 그게 내 각본에 없는 게 참 아쉽군. 난 살고 싶어. 하지만 그렇다고 죽음이 두려운 건 아니야. 죽음의 이면에는 영생이 존재하지만 난 단 한 번도 그걸 바란 적이 없어. 사람은 누구나 죽어. 나도 그렇고. 죽음은 각본처럼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묻힐 곳을 찾아야 해. 넌 죽기 위해 사는 건가? 그쪽도 마찬가지 아니야? 블레이드, 당신이 바라는 결말은 타인이 정의한 게 아니잖아. 지금 죽는다면 난 그저 병기일 뿐이야. 하지만 난 사람의 신분으로 죽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것의 정의는 내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평생 찾는 것도 이런 답이 아닐까? 묘비명에 짧은 이름이라도 남기는 거 말이야. 한때 내 것엔 그라모스 철기라고 새겨져 있었고 지금은 스텔라론 헌터라고 새겨져 있어. 그리고 언젠간 반디라는 이름과 삶의 끝에서 피어나는 눈부신 빛이 새겨질 거야. 정말 뜻밖이군, 친구. 그 밑도 끝도 없는 계획이 이루어졌어. 설마 무명객은 전부 그렇게 폐기로만 일처리를 하는 바보들인 건가? 허황된 좋은 꿈이 머지않아 끝날 것 같은 냄새가 나. 그 무명객 일행은 비록 젊지만 이 일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네. 자네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 자네가 그 광경을 직접 보지 못해 참 아쉽고 아마 나도 그럴 운이 없을 테지. 허구의 사물은 간파되는 순간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무명객 일행뿐만 아니라 그 날개머리 녀석도 자네와 똑같다. 어찌나 고집불통인지 모든 게 진짜로. 운명의 장난이로군. 이 망할 운명의 길만 아니었다면 서로 말이 더 잘 통했을 거야. 그래도 마지막에 본때를 보여줘서인지 마음이 편해. 그 녀석들이 우리를 어떻게 저주했는지 기억나? 지옥에나 떨어져 망할 배신자라고 했었지. 미하일이야. 그들의 말이 진실인진 모르겠지만
자유를 추구하는 게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곧 자네를 찾아가겠네, 친구. 지옥에서 못다한 저녁 식사나 하자고. 아, 하마터면 잊을 뻔했군. 이 헬로우 앤 굿바이로 건드릴 청하지. 그 완벽하지 않은 내일을 위하여. 정말 따뜻하군. 이 사해 근처에서는 살아있는 생물을 보기가 정말 힘든데 자네는 정말 운이 좋군. 비를 피할 공간뿐만 아니라 신선한 열매까지 발견하다니. 생명의 기운을 따라온 것뿐이에요. 이런 곳에선 그런 기운이 돋보이는 법이죠. 열매가 좀 밍밍한 게 아쉽지만요. 정말인가? 자네는 모를 수도 있지만 이런 열매는 과즙이 많은 편이네. 유일한 단점이라면 씹을 때 매운맛이 난다는 것이지. 뭐야 대체? 미각을 잃은 건가? 완전히 잃은 건 아니에요. 은은한 단맛 정도는 느낄 수 있죠. 이곳에 오기 전까지 전 오크론에 있었어요. 매운맛 복수가 인적 없는 최악이다 정글과 진짜. 불더미가 비추는 밤이 있었죠. 하늘에서 내리는 자줏빛 눈을 입에 머금으면 라즈베리 맛이 났어요. 아주 달콤하진 않았지만 그 맛이 지금도 생생해요. 뒤돌아볼 때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이어주는 게 굵직한 사건이 아니라 이런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라는 걸 깨닫곤 하죠. 신경 쓰지 마세요. 점차 자아를 잃어가는 건 모든 자멸자가 직면해야 하는 현실인걸요. 적어도 전 감각과 기억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잖아요. 그럼 여정에 새로운 각주를 더하게 된 것을 축하하지. 그나저나 자네는 혼자인가? 아니요. 오크론에 동료가 있었어요. 작은 무명객인데 자신을 발사해서 익스안으로 가고 싶어 했죠. 아키비리보다 더 깊고 먼 길을 걷겠다라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작은 고추가 더 맵다더니. 그래서 어떻게 됐나? 사수가 되고 말았죠. 사수? 유감이로군. 애잔한가요? 전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는 웃으며 떠났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거든요. 분명 제가 웃으며 작별 인사하길 바랐을 거예요. 전 그렇게 했고요. 그게 자네가 동료를 위해 슬퍼하고 있다는 증거라네. 두려움일 수도 있을까요? 두려움? 자네에게선 그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데 뭐가 두렵다는 거지? 그녀와 함께한 30일을 잊을까봐 두려워요. 제 인생의 모든 31일처럼 말이에요. 그중 대부분은 빗물과 함께 흘러가고 보이지 않는 피 안으로 사라졌죠. 이 붉은 기억도 사라질까 두려워요. 이 은은하고 따스한 붉은색을 빼면 제가 볼 수 있는 색은 거의 없죠. 정말 뜻밖이로군. 피와 파멸, 혼란을 질리도록 봐온 레인저가 붉은색에서 따스함을 느끼다니. 이런 따스함을 많이 느껴봤거든요. 아주 오래전 저는 누군가와 약속했죠. 그것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여생의 모든 순간 모두에게 더 나은 결말을 찾겠다고요. 이 붉은색에 남아있는 한 저에겐 약속을 지킬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타오르는 불이자 만개한 꽃이며 이 동굴 속 열매와 같아요. 그건 바로 생명 그 자체로 순식간에 사라지지만 시선을 사로잡기엔 충분하죠. 끝으로 그건 절 인도해 존재의 지평선을 넘어 피안의 끝에서 공허를 끊어낼 거예요. 깊이 잠든 무상자 축복을 받았으면서 어떻게 그분을 죽일지 생각한다라. 이건 정말이지 완벽한 공허로군. 다만 한 가지만큼은 정확하네.
비가 그치지 않는 이 사수 곁에 오래 있다 보니 이 붉은 불을 바라볼 때만 스스로가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네. 비는 언제쯤 그칠까요? 아마 죽은 자의 원념이 사그라들면 날이 길지 않을까 싶고. 다낭 씨, 비아리스 카만드로스 행성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거긴 화합의 영향 아래 있는 지상 천국 중 하나이자 크고 작은 다르다누 은하계 주민들이 몰려든 인간들의 지상 낙원이야. 반 엠버기 원전, 가족은 그곳에서 전례 없는 축제를 열었어. 그리고 축제가 끝난 후 행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족의 일원이 됐지. 똑같은 일이 페나코니에서 벌어진다는 건가? 그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되잖아. 가족은 시계공의 초대라는 빌미로 모든 운명의 길을 걷는 자를 이곳에 머물게 했지만 유일하게 공허의 사도만 쫓아냈어. 공허의 영향으로 난 다른 운명의 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은연중에 그들을 물들일 수 있어. 어쩌면 이게 바로 가족이 원치 않는 변수겠지. 그건 아닌 것 같아. 응? 그 행성은 신용 시스템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은하 궤도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화합의 비호 아래에 있는 외진 문명이지만 페나코니는 달라. 이런 행동은 은하 절반의 파벌에 선전포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가족에겐 그럴 이유가 없어. 그들이 정말 화합을 추구한다는 전제하에 말이지. 무슨 뜻이야? 페나코니의 빛에 휩싸인 운명의 길은 순수하지 않아. 이곳의 화합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단 거지. 먼 옛날에 벌어졌던 곤충 때 재난 기억나? 번식 타이츠론스가 우주의 끝없는 재난을 일으켰잖아. 그리고 혼란과 막막함 속 그 재난은 신들의 전쟁으로 변모했지. 그 전쟁에서 번식과 질서, 두 에이언즈를 잃었어. 공교롭게도 두 운명의 길이 맞이한 전환점이 한 에이언즈와 관련되어 있었지. 화합의 10회. 그는 신들의 충왕토벌에 참여했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질서의 에나를 흡수했다고 해. 질서의 애나. 이제 기억났다. 이런 혹 같은. 그러니까 주인 없는 두 운명의 길이 계략을 꾸미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 하지만 페나코니에 번식의 자손은 나타나지 않았어. 그렇다면 가족에 숨어든 천의 합창단이 죽은 에이언즈를 부활시킬 계획이라는 건가? 아직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적어도 그들이 조화의 축제를 이용해 계획을 꾸민다는 건 확신할 수 있지. 이런 울보유령 같은 이라고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럼 우리더러 지금 당장 아스타나를 떠나라는 건 무슨 뜻이지? 더는 방법이 없다는 건가? 조화의 축제를 앞두고 어떻게 해서든 꼭 확인해야 하는 일이 있어. 워프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 아니, 시간이 없어. 지금 바로 다른 방법을 쓰도록 하지. 혈맹욱조를 사용할 생각은 아니지. 맞는 것 같은데요. 나부 운기군의 지원이 있다면 충분하겠지. 그건 평생 단 한 번만 쓸 수 있는 한 번밖에 못 쓰는 거야?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이미 결정했어. 내 동료들도 평생 단 한 번만 가질 수 있는 존재야. 지금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곳엔 자네뿐인가? 그 무명객의 실력은 인정하지. 우리의 비밀은 순식간에 가족 전체에 퍼졌고 컴퍼니의 우주선은 아스다나로 집결하고 있네. 이런 중요한 순간에 모든 소리를 조화시키는 신에게 선택받은 자는 어디 있는 건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이렇게 버젓이 서 있잖아요. 알다시피 우리의 계획대로라면 조화의 축제 주인공은 바로 그 아이여야 해. 하지만 계획이 바뀌었어요. 질서를 위해 노래하는 것이 여동생의 본심이 아니란 걸 알았거든요. 여긴 저 혼자로도 충분해요. 병신.
넌 어릴 때부터 똑똑했으니 지금 그 행동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잘 알고 있겠지. 이게 배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늘엔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는 법이니 필요하다면 전 태양을 떨어뜨릴 생각입니다. 자네는 업보를 믿나? 업보가 존재한다면 누구에게나 그렇겠죠. 당신에겐 당신의 업보가, 저에겐 제 업보가 따를 테니 제 업보는 당신과 무관하겠죠, 고퍼우드 씨. 뭐 상관없네. 자네가 대신 희생하고 싶다면 소원대로 해주지. 난 그래도 씨발 고퍼우드가 제일 나쁜 놈이고 걔한테 조종받아서 저렇게까지 됐나. 어릴 때부터 너무 가스라이팅을 당했나 생각했는데 씨발 그딴 게 전혀 아니었어. 그냥 병신이었어, 그냥. 제 예상보다 더 빨리 양보하셨네요. 이유가 뭐죠? 그게 맞아요? 너흰 질서의 쌍둥이로 태어났고 이제 나오나 보다. 그게 맞아? 정해진 결말에 도달하게 될 운명이었네. 이것도 계획의 일부였던 건가요? 물론이지. 예나 지금이나 정말 영리하군. 그래도 싫어. 개막 시간이 다가왔으니 이만 가보게. 화합의 권능을 빼앗고 자네의 업보를 밝히게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왜 질서가 강림하는 곳으로 페나코니를 선택하셨나요? 절망적인 세상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 텐데 당신은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꿈의 도시를 선택하셨죠. 그 이유가 뭔가요? 공평을 위해서네. 마음속 정의를 잃으면 우린 화합의 전철을 밟게 될 테지. 그러니까 스텔라론을 이용해 꿈 세계를 조종한 건 당신이 아니라 한담은 여기까지만 하지. 이만 시작하게. 107,336명의 참나무 가문 영혼이 이 순간을 오매불망 바라왔으니 난 하늘로 날아올라 태양으로 변할 것이니 내 피 아래 만민은 힘차게 자라나고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될지어다. 페나코니 극장 내부는 이렇게 생겼구나. 소다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건 정말 짜릿했어. 그나저나 조화의 축제가 머지 않았는데 왜 아직도 입장이 시작되지 않은 걸까? 뿐만 아니라 극장 안이 수상하리만큼 고요해. 관객도 관객이지만 직원이나 배우도 안 보여. 아무리 늦었다 해도 이 거대한 극장이 우리밖에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우선 곳곳을 둘러보자. 다들 조심히 가도록 해. 이 극장 분위기가 정말 기괴하네. 정말 소름 끼쳐. 여기가 아닌가? 없더라도 직원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조용한 거지? 퍼즐.
이건 모르겠다. 아인디? 뭐지? 아닌데? 아, 또 머리 아픈 거가 나왔네. 아, 빨리 대충 끝내줘. 씨발, 나 썬데이 두들겨 패러 가야 돼. 저걸 어떻게 갈까? 뭐지? 일단 반대로 하는 건 절대 아닌데. 저 위쪽으로 가는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이쪽으로도 안 되고. 뭘까? 이것도 여기가 최대고. 뭐지? 아, 설마. 아, 됐네. 매표소에 왜 이렇게 인형이 많아? 뭐야? 너비야! 놀라게 하지 말라니까! 이 인형들도 무대 위에 세트일까? 아무리 그렇다 쳐도 로비에 사람 한 명 없다니 너무 수상한걸? 왠지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혹시 우리가 잘못 찾아온 건 아니겠지? 이 꿈 세계에 제2의 극장은 없을 텐데. 그럼 썬데이 씨가 우릴 농락하는 건가? 무대에서 결전을 펼치자더니 왜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지? 너 왜 웃고 있냐? 얘 왜 웃고 있음 씨발 무섭게?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마치 세븐스 씨. 깜짝이야!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커튼 뒤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축제가 열리기 전 아스타나의 오랜 전통에 따라 산막으로 구성된 사전극에 여러분을 초대하죠. 역사는 우주의 가장 진실된 면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저희도 이번 기회에 페나코니와 에이언즈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미래의 윤곽은 자연스레 그 안에 나타날 거예요. 그럼 천지가 개벽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황혼 전쟁이 끝난 후 세상은 혼돈에 휩싸인 채였죠. 인간이 천지 만물을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서의 엔화가 강생하시니 이것이 첫째 날입니다. 그분께선 성운을 플렉트럼으로 삼아 흑백 건반이 있는 합시 코드를 만드셨습니다. 흰 건반을 누르니 해가 떠올랐고 검은 건반을 누르니 달이 떠올랐죠. 그렇게 낮과 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둘째 날입니다. 아 저쪽으로 하는 거구나. 액자 주변에 인형들이 모여 있어. 저 안으로 들어가라는 걸까? 우와 뭐냐? 죄수의 손가? 여긴 어디? 우와. 이곳의 분위기는 썬데이 씨의 내면 세계와 비슷해. 어쩌면 내 사전에도 비슷한 능력이 담겨 있을지 몰라. 죄수의 손가라는 제목과 주변의 분위기를 더해보면 아마 페나코니의 과거에 관한 연극이 펼쳐지겠지. 지난 몇 번의 개척 여정에선 감옥에 갇히지 않아 운이 좀 트였나 했더니 그럼 그렇지. 전 멀리서 온 손님 여러분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걸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 세계의 연극을 준비했죠. 이것도 개척의 성과야. 페나코니가 아직 변방 감옥이었을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군요. 아 여기 꽤 걸리겠는데? 내일 이어서 할까 그냥? 그게 좋긴 해요. 괜히 하다 중간에 끊는 거보다 그게 낫겠죠? 그냥 깔끔하게 내일부터 하는 게. 오케이 그럼 그럽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한 2-3시간 정도? 오케이 그럼 내일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잠깐만. 아 여기서 그냥 나갈 수가 있나? 어우 씨발 이게 뭐야. 아 일단 나가. 다시 들어오자 내일.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합시다.